카드론도 받고 뭐 신용대출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3억까지 까먹고 어쨌든 저희 만나서 저거 팔고 역삼동도 팔리고 그다음에 이제 딴 데 가갖고 좀 크게 지셔가지고 엄청 잘 되셨죠. 자산이 빵빵 늘어나지. 이게 참 돈 버는 게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? 지금 양재역 갑니다. 2020년 새해가 됐잖아요. 대표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? 올해 이제 40이 됐네요. 대표님이 생각할 때 40대는 어떤 모습을 상상하셨어요? 20대 때? 40대를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솔직히 얘기하면은. 왜냐면 그 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. 예를 들어 제가 25살이다. 그럼 25살이 제일 중요해요. 26, 27 이런 거 생각 안 해봐요. 그래서 사실 40살이 되면 어떤 모습이겠다. 이런 거는 상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고. 근데 지금 이제 41가 됐거든요. 쉽지 않네요. 어떤 게 쉽지 않으세요? 체력이 쉽지가 않습니다.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일이나 뭐 사는 거 그리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많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된 거는 맞는데 확실히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체력이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되는구나.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. 대표님께서는 먼 미래를 그리진 않다고 하셨잖아요. 올해 계획은 또 어떻게 되세요? 올해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진짜 생각을 하거든요. 올 한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. 24년도에 시작했던 것들,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25년도에 결과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. 그것들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하고 증명하는 한 해를 만들자. 이게 올해 목표입니다. 증명이 또 어려울 텐데 또 이걸 헤쳐나가면 또 다른 미래가 또 펼쳐지겠네요. 항상 그랬어요. 어려운 일을 저지르고 그거를 해결할 때마다 증명이 됐거든요. 단계별로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이 그걸 해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결을 하고 증명을 하게 되면 그 뒤로 따라올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만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. 증명을 해서 두 대표님께서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를 좀 이루셨잖아요. 지금 자산은 어느 정도로 이루셨나요? 지금 뭐 건물 3개 있고 집 있고 그 정도? 부채 포함해서 그게 대략 얼마죠? 부채 포함해서 한 400억쯤 됩니다.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. 근데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쉬운 건 아닌데 내가 40대에 400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무나 못 하거든요. 상상조차 못하죠. 사실 1억도 되게 큰 돈이고 단돈 몇 천만 원도 되게 큰 돈이죠. 그러면 10년이면 우리가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. 나이 30대부터 40살까지 오기 10년 정도가 걸릴 텐데 그때까지의 삶이 되게 궁금하거든요. 30살 때 그때 당시 상황은 어떠셨어요? 30살 때면은 우면동에 임대아파트 들어갈 때였어요. 그때 당시 소득이랑 자산이 어느 정도였어요? 둘이 합쳐가지고 한 달에 한 1,500 벌었나? 10년 전에 1,500이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. 큰 돈이죠. 그때 삶의 수준은 어땠어요? 그때는 그냥 먹을 것도 좀 계산해서 가격표 보고 먹고 그리고 뭘 사더라도 가격표를 보고 비교하고 사고. 1,500을 버는데도요? 야, 그럼요. 애한테 나갈 돈 따로 있지, 저축해야 되지, 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은 진짜 뭐 남는 게 없었어요. 저축 많이 했었어요 그때. 얼마씩 했었어요? 하루에 30만 원씩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통장 쪼개기 해가지고 700 정도 모았죠. 그런데도 그때 삶이 막 그렇게 풍요롭거나 그러진 않았나 보네요.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돈 다 썼으면 풍요롭게 살았겠죠. 근데 아파트 분양받아놔가지고 잔금을 모아서 써야 됐어요. 쓸 수가 없었죠, 강제적으로. 그래서 이제 안 입고 안 먹고 그런 생활을 보냈죠. 그럼 그렇게 30살에 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고 31살 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? 똑같았어요. 34까지는 똑같았어요. 집 사기 전까지 똑같은 생활 계속 했었습니다. 근데 다만 좀 힐링 포인트는 주말에 일요일날 조기축구에 나가서 축구하고 막걸리 먹고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. 아니면 끝나고 뭐 목욕탕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었죠. 그럼 그런 4년의 시간을 계속 돈 모으고 참고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? 맞아요. 그렇게 산 결과 돈이 모여서 그 돈으로 우면동에 아파트를 산 거죠. 그러면 그때 아파트를 산 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? 그때 34살인가? 그럴 거예요 아마. 그때 얼마에 사셨던 거예요? 7억 7,300. 정확하게는 7억 8천이었는데 700 깎아가지고 7억 7,300에 샀죠. 누군가한테는 부러울 수도 있는 그런 거였을 것 같은데 부러워할 만하죠. 이거는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진짜 악착같이 모으고 그 결과물을 낸 거잖아요. 만약에 그때 당시 저희도 뭐 애 데리고 주말에 뭐 놀러 다니고 뭐 썼으면은 그 결과를 못 이뤘을 거예요. 근데 다행히 제가 임대 아파트를 살았지만 서초구 우면동에 살았고 서초구 우면동이 기준이 맞춰져 있으니까 집을 살려면 이 동네에 사야 된다 최소한 그런 눈높이가 기준점이 잡혀져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 나이 또래에 사실 본인이 직접 벌어서 그렇게 집 사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. 자랑스러워 할 만하죠. 유행을 바라거나 불법을 한다던가 혹은 이제 안 좋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돈을 번 게 아니고 진짜 한 푼 한 푼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산 거니까 자랑할 만하죠. 35살의 삶은 어땠어요? 35은 안정기에 들어갔죠. 거의 10년 가까이를 내 집 마련하려고 정말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집이 생겼으니까 그냥 나가는 이자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썼어요. 그동안 고생한 우리한테 우리도 이제 좀 소고기 먹고 살자 이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썼죠. 그러면서 이제 동네 분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
다니고 뭐 캠핑도 가고 동네 모임이 또 있었거든요. 애들하고도 즐겁게 놀아주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럼 그때 당시 소득은 어느 정도였어요? 비슷했어요. 그때도 같은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. 주말 밤낮 없이 계속 일하고 그렇게 4년 5년을 했는데도 왜 소득이 계속 비슷한 수준이었던 거예요?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비슷한 일을 했으니까요. 사실 그 정도도 정말 잘 버는 거예요. 그 이상 일을 하려면 큰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어리기도 했었고 직접 개척하기가 사실 어려웠죠. 그때 했던 업무가 어떤 업무였어요? 사무실, 통사업 이런 것들을 구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죠. 이렇게 살다가 그 사무실 임대하는 일을 소득이 한계가 있다 보니 이런 빌딩 건물을 매매하는 일을 해야 또 보수가 더 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전을 했죠. 도전을 했는데 진짜 이거 임대하는 거하고 매매하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. 정말 어렵고 힘들고 데이터베이스, DB 모으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물건 정보가 없는데 누구한테 팔 거예요.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고객도 어떻게 유치를 할 거야. 완전 맨 땅에 헤딩으로 시작한 거예요. 한 1년 동안 3억 정도 까먹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3억을 까먹고 1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터지기 시작했죠. 그때부터 소득이 따따블로 뜁니다.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? 그때가 이제 36이었나 그때? 그럴 거예요. 30대 이제 중반 넘어가서. 한 1억 까먹으면 우리가 무슨 빌딩 매매냐 하고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왜 버티신 거예요? 저희 와이프는 그러자고 했고 저는 안 된다 그랬어요. 안 그러면은 그냥 매달 1,500밖에 못 버는 인생인 거야.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. 강남에 존재합니다. 존재를 아는데 안 하는 내가 바본 거지. 그리고 어찌됐든 내가 찾아내야지. 뭐 지금 한 1억 까먹었다고 멈추면은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계속 진행을 했고 근데 그러다가 또 이제 2억 까먹었어요. 그땐 저도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. 쫄렸어요. 이제 아 이거 이러다가 진짜 집 망하는 거 아닌가. 그러다가 이제 인생 모든 걸 다 걸고 이제 3억 까먹는 수준까지 갔죠. 3억 까먹을 때쯤에는 있는 돈 3억을 다 까먹은 게 아니고 카드론도 받고 뭐 신용대출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3억까지 까먹고 거의 벼랑 끝이었었어요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카드론 신용대출 막 받았다고 했잖아요. 그게 이제 갚아야 될 날이 돌아오는 거예요. 그때부터 사람이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발생되게 돼요. 창피해서 안 했던 일, 생각조차 안 했던 거 무조건 그냥 살기 위해서 해야 돼. 이런 식으로 사람이 바뀌더라고요. 창피해서 안 했던 일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어요? 뭐 예를 들어 금액을 깎아달라 그러는데 좀 빌면서 깎아달라 그래야 되고 지금이야 제가 이제 유튜브 하고 있지만 그때 저를 몰랐잖아요. 그러니까 물건만 좋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야. 이거는 사람도 이제 오케이가 돼야 되거든요. 저를 이제 어필하는 데 있어서 간절하게 어필을 했죠. 뭐 그때 당시 기억나는 뭐 간절한 멘트가 있었나요?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. 뭐 이런 거. 근데 그렇게 간절하게 고객을 만나고 하니까 어떤 게 바뀌었나요? 그 분들이 진심을 알아주더라고요. 제가 어느 때보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. 그동안에는 그냥 세일즈 팔려고만 했었지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근데 나 같으면 이거 살까? 이게 좋은 걸까?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,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전에는 그냥 무조건 돈만 벌려고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.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죠. 그렇게 해서 3억을 까먹고 37이 됐잖아요. 37살에는 어땠어요? 37살 때 이제 날라다녔죠. 이제 아래에 있던 제가 깨어 나왔어요. 날라다니기 시작합니다. 진짜 30대 초반에도 난 이미 부동산 업에서 날라다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. 그건 그 날라다님이 아니었다고 생각이. 잽도 안 되죠. 임대하고 이런 건물 빌딩 매매하고는 또 다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한 건당 이렇게 나오는 이제 액수가 또 달라요. 수입이 다릅니다. 그래서 37살엔 소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? 와, 그때 거의 한 달에 한 4, 5천씩 번 것 같아요. 4, 5천 정도 벌었고 진짜 많이 썼어요. 처음 걸다 4천에서 5천만 거의 3배 늘었잖아요. 어떠셨습니까? 뭐 그때부터는 일단 가격표 안 보고 먹고 사고 부모님 해외여행도 좀 보내드리고 돈에 대해 이제 감각이 좀 없어지는 그런 상황? 저희가 인터뷰하다가 이제 왔잖아요. 지금 여기 어디 온 거예요? 양재역에 가까운 서초동입니다. 여기는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? 아, 여기 물건이 새로 나와가지고 진행을 해볼까 해갖고 일단 숫자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한번 괜찮은지 보려고 실제로 온 거죠. 이 숫자적으로 좋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 거예요? 매입가가 나와 있잖아요. 매입가가 나와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가 공사비라든지 각종 들어가는 비용을 다 더해보고 나중에 매각할 때 금액까지 다 짜봤을 때 현실성 있는 금액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숫자를 짜본다고 하는데 짰을 때는 괜찮았었어요. 되게 좀 많이 조율이 돼서 생각보다 많이 깎여가지고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입지거든요. 이게 지어놨을 때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을지 통임대가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걸 봐야 되고 그리고 임차가 차지고 나면은 팔릴 수 있을지 그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변 입지가 어떤 상황인지 역하고 접근성 그리고 도로 상황 주변에 업종들이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. 근데 이미 여기 주변에 엑시탄 건물 하나 있잖아요. 어차피 여기 현장 다 알고 있고 굳이 올 필요가 있나 이런 거. 아유, 그렇게 하면은 지도만 보고 계약해야죠. 지도만 보고 건물 사고 지도만 보고 아파트 사야지. 부동산을 실제로 와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. 보면서 딱 이렇게 빛이 번쩍 빡 나거든요. 그래서 항상 현장 와봐요. 그런 느낌을 진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. 아, 정말 그런 거 믿습니다. 저 아무리 좋아도 숫자가 아무리 싸도 느낌 안 오는 거 안 합니다. 얘도 사무실이고 얘도 사무실이고 역도 가깝잖아. 훨씬 가깝잖아. 좋네요. 여기 완전 먹자 상권인데.
이거 옆에는 이제 용감한 형제 우리 동철이 형 옛날에 제가 팔았던 겁니다. 용형도 아세요? 용이 형이 이 서초동 여기 사옥하고 역삼동 사옥이 있었어요. 여기가 이제 안무 연습실이었었어요. 거기는 이제 녹음실. 제가 이거 서초동 하면서 강동철 대표님을 뵙게 됐었죠. 어쨌든 저희 만나서 저거 팔고 역삼동도 팔리고 그다음에 이제 딴 데 가갖고 좀 크게 지셔가지고 엄청 잘 되셨죠. 37살에 각성을 해서 팔아주신 거죠? 네, 그렇죠. 그럼 이제 37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7, 38에 그럼 이제 월 수익이 한 4, 5천 됐잖아요. 그때 당시에 삶은 또 어땠어요? 그때는 돈적인 거 갖고 움직인다기보다 할 줄 알게 됐잖아요. 일을 거기에서 이제 날개를 달았고 그냥 일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뭐 이렇게 돈 쓰고 지내고 이런 것도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요. 잊어버리고 진짜 일만 즐겁게 했고 그렇게 또 바싹 1년 2년 달리다 보니까 많이 쌓였어. 또 돈이 얼마나 쌓였어요? 많이 쌓였었어요. 뭐 몇 억 쌓여 있었어요. 그러니까 건물도 사서 이렇게 짓게 되고 그렇게 됐죠. 소득 나쁘지가 않았는데 바뀐 이유가 있었나요? 그때 이제 저희가 건물 매매, 뭐 빌딩 매매 이런 거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집을 떠나서 이제 건물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막 들더라고요. 특히 강남 건물주 심장이 두근두근 하잖아요. 저희도 마찬가지였어요. 저희 와이프가 아파트 값이 올랐으니까 팔고 건물을 사자. 그 집이야 뭐 한 번 사봤는데 또 살 수 있잖아. 그러면서 이제 건물을 사자 그랬고 건물을 실제로 이제 오래된 거 사서 이제 새로 지었죠.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. 건물 사서 짓고 한 데가 그때 당시 나이가 몇 살이죠? 38에 지었고 39에 팔았죠. 그럼 그때 지었을 때 들어갔던 돈이 얼마였어요? 15억 정도 들어갔어요. 15억. 엑시 테스트에 나오니까 얼마 정도 나왔나요? 제 돈 들어갔던 돈 15억이랑 플러스 수익금이 이제 31억 5천 나온 게 한 50억 가까이 나왔나요? 가까이 나왔죠. 40억 후반쯤 나왔으니까 2년 만에? 2년 만에. 어떤 기분이 드셨어요? 이게 참 돈 버는 게 이게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잖아요. 그리고 이런 투자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생각해요. 근로소득, 투자소득 혹은 사업소득, 투자소득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자산이 빵빵 늘어나지 그냥 사업소득만 계속 번다고 해서 돈이 막 이렇게 확 늘어나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투자만 한다 그래갖고 또 확 늘어나는 건 또 아니에요. 두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진짜로 맛본 거죠. 그 전에 아파트에서도 7억 넘게 투자소득을 받고 건물로 넘어온 다음에는 진짜 막 한 30억이 넘게 투자소득이 나오니까 이거 신세계였죠 완전히. 이래서 사람들이 돈이 돈을 버는구나 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 알게 됐죠. 부동산으로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. 엑시 탄 게 39살이었잖아요. 그때 당시 그럼 자산이 어느 정도였어요? 건물 팔고서 현금이 이제 거의 한 50억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따로 또 벌은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이제 집도 하나 또 샀었단 말이죠 중간에. 뭐 그것까지 합쳐서 90억쯤 된 것 같아요. 그리고서는 몇 달 안 있다가 지금 있는 신사동 건물을 150억에 또 매입을 하게 되죠. 그래서 현금 다 투입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자산이 거의 200억 가까이로 바뀌었죠. 갑자기 그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이게 좀 방법을 모를 때는 계단식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방법을 알고 시드머니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 계단식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식 같아요. 확 올라가요. 야,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자산 한 400억까지 온 건가요? 그럼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. 그럼 지금 대표님이 생각하기에 몇 층까지 왔다 생각하세요? 제 생각에는 한 20층? 본인이 지금 몇 층 건물을 목표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으세요? 저는 한 50층짜리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 20층 온 것 같습니다. 지금 400억 곱하기 2.5면 900억의 총 목표이신 건가요? 한 1000억은 돼야 되지 않을까 자산이. 아직 제가 젊어가지고 일할 날이 아직 굉장히 많거든요. 투자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지금까지 한 거에서 2배 정도 못할까요? 그럼 이 성함을 위해서 올해의 목표,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죠?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모든 걸 다 증명하는 한 해. 몸대다 맞추고 다 엑시트하고 증명을 하고 싶어요. 남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고 싶은 욕구가 훨씬 커요.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니까 제 건물 가진 다음부터는 돈 안 거리고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돈보다 제가 하는 일에서 남들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. 올해 25년 소띠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소띠신가요? 소띠입니다. 열심히 할 별점입니다.